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연말, 연초 유난히 늘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바로 술자리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들뜬 분위기 그리고 또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정 통제가 어려워져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툼들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폭행, 사소한 모욕의 경우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폭행, 특수상해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앞에 특수자가 붙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술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옆자리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거나 부딪히거나 항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길 수가 있죠. 단순한 말다툼, 언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신체적 유형력이 개입된다던가 욕설, 모욕 이런 행동들이 시작이 되면 형법상 처벌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폭행죄는 꼭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밀거나 어깨를 치거나 팔로 심하게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리거나 이러한 모든 물리적 힘이 행사되는 것, 우리가 법에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정당방위이죠. 많은 분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우리 법이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나를 많이 때렸고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상대방을 밀친 것,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피하려고 밀친 것, 이때엔 정당방위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피하려고 한 게 아니어 보인다거나 그리고 밀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때리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여야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한 대라도 때리면 똑같이 쌍방폭행인 것이죠. 우리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형법의 어떤 비교 형량에 따르면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단순 폭행죄에 해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화가 나서 다수가 한 명을 폭행을 했다 이러면 공동폭행죄라고 해서 단순 폭행보다 형벌이 훨씬 높아지고요. 위험한 또는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했다 그러면 특수폭행이고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치겠다,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라는 말은 뭐냐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을 하는데요. 여기서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굉장히 많은 어떤 조직폭력배들 수준의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 술자리에서 시비가 오는 둘, 셋 또는 세네 명이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폭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싸웠을 때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대부분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든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을 어떤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걸 일반적으로 흉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살상용은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휘둘러서 위험해질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사건에서 많이 보는 어떤 위험한 물건들은요, 맥주병, 소주병, 이러한 유리병들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가위를 든다든지 젓가락이라든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휘둘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특수상해,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다쳤다라고 하면 심각해집니다. 이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범죄가 바로 특수상해죄에 해당을 합니다. 만약에 깨진 유리병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겠다라고 한다면 특수상해를 넘어서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살인할 의도를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서의 그 의도라는 것은 확정적 고의뿐만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한테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그냥 휘두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휘둘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살인죄 또는 살인 미수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가해자들은 자기는 다 아니라고 하겠죠. 살인 죽이려고 생각하지 아니었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장 부분이라든지 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장기 부분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 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찌르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에는요. 특수상해보다는 살인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제 양형 기준에서 보는 살인미수죄는 1년 이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랑 합의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형 기준에서 특히 성인 범죄에 있어서는요. 피해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낸 이후부터는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단순 폭행죄 수준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합의에 따라서 이 사건이 바로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서 특수상해 또는 상해죄 이상의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에는요.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또 심각하죠.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모두가 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는요. 체류주인 외국인이 공공의 안녕 또는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세부적인 규정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강제 추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실무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인 경우에는요. 벌금형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 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재범인 경우나 이와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이라 하더라도 강제 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는 일단 벌금형이든 금액이든 최대한 형량에서 낮은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필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형사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연말 그리고 연초 들뜬 분위기에서 술자리 언쟁 그리고 다툼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연말 연초부터 범죄에 연루돼서 하나를 시작하는 건 정말 피해야겠죠. 사소한 시비라도 그리고 순간에 잘못된 판단의 실수라도 굉장히 무거운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경찰 조사 또는 형사 절차 또는 강제 출입국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